녹화도 시작하고요. 음,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그 어제의 리뷰는 그 우리가 교재를 이제 참조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전달드릴 것인가,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점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교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목차를 이제 참조하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요 3장의 주제는 끝났죠. 3장의 대체로 이제 끝났고 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형태소 분석을 이제 수행하면서 형태소가 뭐고 형태소 분석이 이제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해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고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후에 이제 그 현재 언어 모델들이 나오면서 형태소 분석기가 사실상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이제 옮겨왔고 이제 요 센텐스 피스라고 하는 기술을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미세 조정하는 이제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 뭐 특수하게 상담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가 이제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아졌죠. 정말로 이제 21세기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다루려고 했냐면 이제 2장에서 이제 벡터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으로 논의를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우리는 2.2절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었는데 에게 요거밖에 못 다뤘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이게 그 요거를 이제 다룰 때 그 신경망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 한 85% 정도의 성능을 이제 보이는 그런 영화 리뷰의 문서 분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 과정에서 그 신경망 자체에 대한 리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신경망 리뷰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할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2절에서 2.3절에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지 요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전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개가 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2.3절하고 2.4절을 이제 논의하면서 요 4장의 이제 단어 수준 임베딩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신경망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투자가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 부족하나마 이런 것들은 뭐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5일 과정 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건데 고작 2시간으로 이제 리뷰를 이제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경망 기반의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런 점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2.3절하고 2.4절이 각각 4.1절하고 4.2절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논의를 드리고 싶고 요 2003년의 기술과 딱 10년이죠. 딱 10년이 지난 2013년의 기술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그 기계학습 기반, 신경망 기반의 자연어 처리에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줬고 이것을 이제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요겁니다. 2.3절, 2.4절을 4.1절과 4.2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다루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3일차에 이 단어 수준의 임베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 제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내일 보시면 내일 이제 문장 수준의 임베딩에서 이 트랜스포머 버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잘 전개가 되면 5일 차에는
4일차에는 이 문장 수정이나 임베딩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6일차에는 여전히 6일이 아니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여전히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4일차까지는 그 이해를 위해서 신경망을 직접 구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텐데 일단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5일차 가시면 뭐 허깅 페이스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는 지금 우리가 4일차까지 구현하는 걸 직접 구현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뭐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고 싶다 하는데 남의 말을 들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왜 내가 지금 네 말을 듣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설명과 그리고 그 실제 직접 구현을 해보시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4일까지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한 실습과 구현이 계속해서 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신경망 자체에 대한 구현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야, 이게 다 이해가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5일차에서 보시면 이제 복귀하셔서 수행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좀 고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로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보면, 이게 이렇게 그냥 잘 딱 깔끔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전의 내용들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도대체 이거는 뭘까? 얘는 왜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것들을 납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건 아니고요. 고도화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구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데이터도 이제 많이 조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5일차에 가면은 좀 하산하는 느낌이 이제 날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6페이지로 전진해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단어들의 이제 조합으로서 우리가 이제 효과를 이제 낸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하고 다음 글자를 지금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제 챗GPT 같은 거 이제 써보시면 챗GPT가 좀 이제 서버가 좀 느리다든지 뭐 부하가 좀 걸렸다든지 하면은 이게 나다 좀 끊겨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다음 단어가 나오고 다음 단어가 나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빨리 나올 때 말고 좀 부하가 걸려서 천천히 나올 때 보시면 이렇게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그게 이제 언어 모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다음 단어가 사랑이 나오면은 그럴 법하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만 끊고 챗GPT한테 그냥 이 상태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있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정도까지만 이제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 단어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그 답변을 이제 했는데 제가 내가 준 문장을 계속 이어서
완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명시적 요청을 이제 할게요. 이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음.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이해한다면 좋겠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꼭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어가 이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꼭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해고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는 이해가 그럴 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살하니? 이거는 개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왜 웃긴가요? 약간 실소를 유발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확률이 0은 아니에요. 확률이 0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나 이해의 정도급의 확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죠. 굉장히 의외입니다.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꽥 이랬어요. 이거는 웃기지도 않죠. 그냥 이거는 그냥 오타예요, 오타. 그냥 잘못된 거. 이거는 거의 이제 사실상 확률이 이제 0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재밌지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대체적으로 기대하는데 사랑하고 표기가 비슷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 의해서 이런 것들 이제 개그적인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저급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언어 모델을 평가할 때는 의외도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별로 의외가 아니야. 그럴 법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살하니? 의외야. 되게 의외거든요. 그러면 의외도가 높으면 안 좋습니다. 그죠? 이런 의외가 이제 높으면 안 좋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멍멍하니?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멍멍소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사살보다도 더 의외인 거죠.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이제 매우 의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의외도가 1이면은 너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문법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거는 이 단어 이외에는 절대로 이제 될 수가 없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1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1보다 이제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은 어떤 의외도가 뭐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기술적인 내용들이고요.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한 이제 평가와 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의는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번 시간에 준비해서 적재하는 것을 한번 이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공유 폴더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주시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번에는 코퍼스라고 하는 말뭉치가 제가 이제 준비한 말뭉치고요. 여기 코퍼스는 말뭉치라는 거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뭐 코커드라든지 NSMC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네, 해놨고 근데 이제 교재에서 살펴보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요거를 좀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세종을 영어로 이제 써놓은 세종, 그죠? 세종 말뭉치라고 하는 것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게 한 몇백 메가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신 다음에 이게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업로드를 이제 해주시는데 그 업로드를 해주실 때는 뭐 데이터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폴더에다가 업로드 이제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업로드가 이제 되면 이제 세종.zip 이렇게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납득을 이제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상의를 드리면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신 것은 이제 윈도우즈와 같은 호스트에서 다운로드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커와 같은 도커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그 안의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딥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의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요 파이딥으로 이렇게 이제 복사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커를 매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커에서 카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게 오리지널한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피터에서 이런 업로드 버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조작하는 게 좀 번거롭고 그리고 또 이제 명령을 좀 덜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냥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주시는 게 더 이제 편리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안내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잘 획득이 되셨나요? 업로드도 잘 되셨나요? 그래서 요 세정 파일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도커의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개의 창을 조작하시는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피터 내 인터페이스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런처를 새롭게 열겠습니다. 이 런처를 여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 탭을 추가하는 요 더하기 기능을 사용하셔도 이제 실행기를 의미하는 런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실행기에서는 뭘 하시냐면 이 노트북의 커널들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이제 커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뭐 텐서플로우 2라고 하는 이제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는 노트북은 좀 나중에 하시고, 이번에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기타 섹션이 있습니다. 이제 어더 섹션이 있고요. 거기서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터미널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미널을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데 그 터미널 이제 실행이 되실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빈배쉬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네, 이 맥이라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빈배쉬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터미널이 현재 위치가 그 데이터다라고 하는 이제 표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탐색기에서 데이터 폴더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터미널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ls 리스트의 약자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세종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이 목록에서 등장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게 그 압축을 푼 상태로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는 그 현재 주피터 노트북에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이 된 상태로 이제 업로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을 이제 푸셔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압축을 풀 때 unzip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할 건데, 일단은 실제로 압축을 풀기 전에 먼저 이게 압축이 풀렸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일부 그 처음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헤드 해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시면 이 압축 세종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 자체를 실제로 풀진 않고 요 L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쉘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출력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치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앞에 5개만 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명령을 통해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구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커가 아닌 맥에서 하지만 둘 다 이제 유닉스나 혹은 유닉스 유사 유닉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세종이라고 하는 게 그 폴더가 압축된 게 아니라 폴더의 내용이 압축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풀면 내용이 여기서 그냥 다 풀려져 버려서 폴더 구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언집 명령에서 이제 그 세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풀 건데 디렉토리를 지정하고요. 디렉토리를 세종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축을 풀면 세종이라는 폴더 안에 이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 결과가 우악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실제 실행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보여만 드릴게요. 아마 이제 잘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압축을 푼 상태의 효과를 이제 내도록 해봤는데요. 그러면 세종이라는 이제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스포큰하고 리튼이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이제 위치하도록 되면은 잘 구성이 이제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문제점이 있으면은 지금 같이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요 데이터에 이제 접근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데이터를 이제 왜 획득을 했는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이제 언어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좀 잘 드러나는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 데이터를 이제 그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내가 컨테이너에다가 그 데이터를 올려서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는 이런 그 두 마리의 어, 토끼를 잡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늘 하시던 것처럼 3일차 노트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텐서플로우 커널을 통해서요. 데이 3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 3을 수행하실 때는 그 앞쪽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일차 노트북에서 어제 논의했던 부분들 있죠. 이런 논의는 반복하지 않고요. 우리 로그는 번거로우니까 좀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셀들을 그냥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좋은 소식은 셀들 간의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일차 노트북의 처음 두 개의 셀을 선택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조작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옅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단에서 그 가위 아이콘 옆에 이제 복사하는 셀 복사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현재 선택된 셀이 두 개이니까 거의 두 개에 대한 복사를 수행한다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복사를 수행하신 다음에 3일차 노트북에 가서 빈 셀이 하나 있는데 그냥 요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선택된 셀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가 수행이 됩니다. 뭐 이게 이거를 뭐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좀 복잡한데 그냥 이거 하나 지우면 되죠. 그게 이제 제일 깔끔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근데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셀 복사는 셀의 영역이 출력까지도 포함하고 번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출력도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 말은 실제로 실행됐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출력까지 다 복사가 되더라도 이게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런 메뉴에서 이제 run all cells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레벨을 우리가 에러 이후 에러나 그 이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로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맥에서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 처음에 임포트가 조금 이제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차 노트북을 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숟가락 젓가락이죠. 일단 이거는 무조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새로운 셀을 이제 삽입하고요.
오늘의 이제 그 오전 시간의 주제는 언어 모델로 제시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 모델의 예시, 언어 모델을 좀 잘 드러내 주기 위해서 세종말뭉치라고 하는 이 말뭉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종말뭉치와 이제 관련해서 요 데이터 폴더에 세종 폴더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포큰하고 이제 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는 구어체입니다. 그리고 리튼은 문어체입니다. 이 리튼 같은 경우에 문어체 뭐 신문 뭐 잡지 뭐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책 뭐 이런 것들이니까 문어체가 대부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어체는 한 몇백 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차이점들을 좀 보시기 위해서 이제 관찰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큰 쪽에 들어가시면 로우하고 워드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시, 그죠? 뭔가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제 원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드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로에 뭔가 그 대비가 되는 것이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런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원시 상태의 로에 대해서 관찰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파일이 수백 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요 각각의 파일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뭐 200KB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열어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 메모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열어보시면 이게 안 열립니다. 텍스트 파일인데 UTF로 인코딩이 안 돼 있어서 안 열린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거를 그 한두 개 정도만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메모장에서는 잘 열립니다. 메모장에서는 뭐 UTF-8, UTF-16 이런 것들을 적당히 알아서 잘 해주거든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UTF-8 아니면 안 열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파일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메모장에서 열립니다. 맥하고 뭐 윈도우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상 대화, 가족과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전사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쓰기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원전 없음, 대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전사, 받아쓰기함.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우리가 이거 연구용으로 사용해야 돼서 하시는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얼마 드릴게요, 뭐 10,000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제 했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받아쓰기 하는 건 이제 속기사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녹음한 다음에 그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람이 직접 받아쓰기를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왜 사람이 받아쓰기 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맥에서 가끔 받아쓰기 시키잖아요. 잘 되잖아. 뭐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21세기 세종계획 2단계 와 거창하다 그죠?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첫 번째로 요게 그 기록이 된 게 언제냐면 2001년이에요. 그죠? 이제 20년도 이제 더 됐잖아요. 음성 발화를 녹음하여 PC로 입력.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수정이 2010년이었네요.
그래서 그 201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이 이제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작업하시는 이제 분의 이제 성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니까 유후 P1 S N0001 뭘 좀 올려야지 유후 P2 뭘 좀 올렸어 이런 식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소리일까요? 요 후가 이제 말한 사람을 발화자라고 하겠습니다. 발화자가 이제 이게 문장이 두 개가 있으면 누가 말했는지를 대화에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혼잣말이 아닌 이상이요. 그래서 이제 P1하고 이제 P2가 대화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S는 뭘까요? S. S는 이제 그 문장의 약자로 보이죠. 센텐스. 근데 이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어체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문어체에서는 문장인데 구어체에서는 그냥 말했다, 발화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분석하는 김에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자체에다가 고유 번호를 그냥 이제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이제 그냥 이제 요거를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게 어, 확장자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XML 형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말뭉치 중에서 위키백과가 HTML, XML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걸 이제 뽑아내는 걸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와, 그러면은 뭐야? 이거를 XML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를 그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내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분위기를 보완이 조금 더그 게으른 방법이 있을 것 같죠. 물론 그런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종 말뭉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고, 근데 지금은 요 원시 말뭉치를 봤어요. 그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스포큰에 가셔서 워드 태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해서 그 중에서 역시나 이제 얘가 주피터에서 바로 안 열릴 거기 때문에 용량 크지 않으니까 얘도 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형태소를 분석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용어들을 납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첫날 하고 이제 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형태소와 형태소 분석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 보시면 형태소 정보를 부착했다라고 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에서 맡겼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대학에 나눠서 이제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보시면 집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대화니까는 구어체겠죠. 그리고 그거를 녹음해서 전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했는지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뭐 타고 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뭐 타고 가가 원래 원문인데 뭐는 MP, 타는 VV, 고는 EC, 가는 VV, 아는 EF, 타고를 타랑 고로 나눴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형태소 분석과 분리입니다. 그러면 형태소는 이제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독립적인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형태소들은 그 단일한 품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한 품사가 아니면 그거는 형태소가 아니고 어절인 거죠. 복합적인 거니까. 그래서 타고라고 하는 것은 타랑 고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어떤 형태소로 독립적인 형태소로 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조합이 된 상태로 변형이 일어났다.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런 작업을 많이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종말뭉치 프로젝트가 10년 걸렸습니다. 이런 거를 막 수기가 그만큼 해야 되니까 엄청 지난한 작업이죠. 근데 일단 이런 게 없었으면은 인공지능으로 그 한국어를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제공한 쪽은 그 언어 이제 국립국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립국어원에 이제 모두의 말뭉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링크를 바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해가지고 링크를 이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두의 말뭉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 정보 이제 나눔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말뭉치들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다양한 말뭉치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그 한국어 데이터와 그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실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귀한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주 다양한 말뭉치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일상대화 말뭉치 2020년, 일상대화 말뭉치 2021년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재 그 획득하신 세종 말뭉치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 말뭉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말뭉치들이 이제 그 됐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형태 분석 말뭉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살펴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 말뭉치는 더 이상 여기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획득하신 세종 말뭉치 자체를 원하시면 국립국어원한테 그 편지를 보내야 돼요. 따라라라라라 편지를 보내셔갖고 국립국어원에서 CD에 구워서 우편으로 보내주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종 말뭉치 자체를 이제 직접 획득하실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로 해 여기 있는 걸로 그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죠. 그러면 이 신청하기 버튼을 직접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어디에 뭘 사용하는지 뭐 누구 어떤 기관에 누구가 요청하는지 이런 거를 양식을 다 작성해 갖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며칠 뒤에 승인되었습니다 하고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대신 다운로드를 받아서 배포하면은 국립국어원에서 안 돼라고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최신의 것들은 좀 어렵고요. 사실 이 세종말뭉치도 제가 배포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배포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왜 배포하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이거 있는데 일단 외부로 획득이 불가능하고 현재로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시점에서는 그런 회원 가입 없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태다고 제 맘대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우리의 실습에서 활용하는 정도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